헬로 동지들, 뚝배기 브레이커 헬마우스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진님께서 영광스럽게도 이 미천한 유튜버의 이름을 호명해 주셨습니다. 그 헬마우스 그 사람은 제가 깜짝 놀라겠는 게 헬마우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TV조선의 작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임경빈인가 그런데 그분 제 메일 하면서 아직까지도 검색해보면 얼마나 저한테 깍듯하게 이메일을 보내던 분인지 진짜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요즘 날 공격하는 거지? 그게 그 유명한 사람 공격하면은 자기가 뜨거든요. 그럼요. 코인 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전 최고가 생각할 때는 그 임경빈이라는 인간이 앞뒤가 안 맞게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 아니 그러면 방송 작가가 패널을 섭외를 하는데 거기 이메일을 보내는데 당연히 공손하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방송 작가가 이메일을 막 보내가지고 야 준석아 내가 너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우리 프로그램 PD가 해보자고 하니까 별 수 없이 내가 너를 좀 섭외를 좀 해야 되겠다. 너 내일 시간 되지? 어차피 별거 없잖아. 원고 뭐 이런 건데 뭐 어차피 뭐 대충 하면 되니까 대충 읽고 와. 출연료는 준다? 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중학생들 하는 일진놀이야? 아니 우리 이채고도 나름대로 여의도밥 10년 방송밥 10년 뭐 이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물론 좀 어중간하긴 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여의도에서 먹은 건 아니고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여의도에서 점심 먹고 방송밥을 저녁 먹고 그러다 어쨌든 그게 나름대로는 사회생활이잖아.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속으로는 내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저 사람한테 어떤 속내를 품고 있든지 간에 필요하면 해야 된다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최고도 옛날에 문재인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인사하고 했던 거 아니야. 필요하니까 상식적인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좀 생각해보면 웃겨. 왜냐? 원래 영상에서 본인이 나한테 까였던 이유는 따로 있거든. 내가 방송 작가로서 패널 이준석이 별로였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 뭐였습니까? 강원도 차이나타운이야. 우리 이최고가 강원도에 차이나타운을 짓는다는 가짜뉴스에 낚여가지고 그거를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사람들 선동하는데 써먹고 있길래 현존코인 다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난장 부리면 안 된다. 사실관계를 좀 확실히 알고 떠드시라. 이런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해. 정치인이 특정 지자체의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틀렸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맞다 틀리다 아예 답변 자체를 안 해요. 그거 그냥 없었던 것처럼 흘려보내. 아니 내가 어디 저 방송 작가들 모이는 뒷담화 자리에 가가지고 뒷담화를 한 거야? 근데 왜 여기다 대고 옛날에 제가 방송 작가 할 때 나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왜 나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딴 소리 하지 말고 님이 그 강원도 차이나타운 가지고 선동했던 거 그거 맞았어 틀렸어? 잘했어 잘못했어? 정치인이면 정치적 언동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왜 딴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기왕 이름이 언급된 김에 그분께서 요즘 아주 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뜨거운 그 현상 이준석 현상 이 뭐 돌풍이 뭐 있는 거는 있는 거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출발점부터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10년 전에 등장할 때 그랬듯이 저러다가 또 푸시시 이럴 줄 알았어요 저도. 왜냐면 처음에 저걸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주 평범한 유튜브와 온라인의 그 코인 파리범들하고 양태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거든. 안티페미 이런 거 은근히 슬쩍 자극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코인 타는 애들 있죠. 뭐 뻑가니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하는 것처럼. 혹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무슨 얘기가 화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 페이스북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 비꼬는 짧은 멘트 하나 붙여가지고 숟가락 얹고 그래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이런 거 가지고 처음에는 화제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때까지는 코인 팔러드 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 상황이 급변을 했어요. 민주당이 계속 삽질을 해? 특히 2030 남성 청년층 관련해서 계속 삽질을 해? 갈피를 못 잡아? 그러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대격변의 현장을 맞닥뜨게 된 거죠. 거기서 바람을 타가지고 2030 남성층의 표심이 확 바뀌는 바람이 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세훈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페이스북의 슈퍼스타 중과일보의 창시자 진중권 선생님이 계속 스파링 파트너로 붙어주네. 이거 화제를 몰아주네. 이거 이준석 키워주네. 뭘 크게 착각한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해봐라. 이러면서 키워줘요. 그래서 중과햄하고 주고받는 대화 하나하나가 다 기사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거를 지면으로 옮겨가지고 지면 논쟁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야.
야 이거 물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이거. 2030 남성층 분위기가 이준석 쪽으로 쫙 몰려가니까 화제성이 빡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덩치가 커지고 언론의 주목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그게 다시 자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걸로 다시 또 다른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게 그야말로 언덕 아래로 굴러가는 눈덩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2030 남성층 일부를 보수 정당의 지지층으로 포섭하는데 성공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럼 보수층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오! 이게 뭐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져본 적이 없는 지지층, 2030 남성층이 우리를 지지를 해? 이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어디야?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의 이 세대 군인데, 요 앞에다가 2030 남성층을 배치를 하고 이 뒤에다가 60대 이상 우리 원래 고정 지지층을 배치하면 세대 분절이라고 하죠. 요 딱 포위라는 역포위 양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이게 잘하면 대선 승리까지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준석 현상으로까지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마도 오늘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든 못 되든 이미 일정 정도의 성과를 올렸어요. 정치인 이준석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되느냐, 보수 정당 혹은 보수 진영의 참모로 이준석이 나온다. 그러면 보수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거 한번 해볼만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보수 진영 지지자들한테서는 이런 그림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게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실 이 정도 평가면 겁나 후한 거죠. 근데 이거 보다 보면은 꼭 갑자기 오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한국 언론들의 습성이기도 하고 한국 진보 아재들의 특질이기도 한데, 갑자기 막 자기들끼리 필요 이상으로 화들짝 놀란단 말이야. 새들이 소름 뭐 이러면서 프레시안 보세요. 갑자기 막 김영삼 나오고 김대중 나오고 막 40대 기수론 나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준석한테서 무슨 혁신의 가능성이 보인다느니 어떤 아재들은 앞으로 수십 년 한국 정치에서 이준석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아니 3개월 앞도 못 내다보는 게 한국 정치의 역동성인데 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평가를 제대로 해주는 거하고 필요 이상으로 올려치기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아니, 무슨 김대중이 나오고 김영삼이 나오고 40대 기수로냐. 그분들하고 이준석 현상의 차이가 뭐냐? 뭐긴 뭐야. 아주 단적으로 정치적 역량의 차이지. 현상은 현상이고 한계는 한계예요. 현상 그 자체가 역량이 될 수는 없어. 왜냐면 현상은 온전히 자기의 것이 아니거든. 안철수 현상이 온전히 안철수의 역량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량이 그 현상을 받아 안을 수 있는지는 앞으로 훨씬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그만큼의 역량이 안 되는 한계가 어떤 건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 사실은 정치인의 기본 자질, 정치적 대안이 너무 허술하다. 혹자는 우리 저 하시픽 같은 친구들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돌풍을 일으켜 혁신의 가능성이니 뭐니 막 옆에서 막 빨아주고 난리가 났어. 근데 당대표 후보 이준석의 최대 공약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공약이 뭐야? 가장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 뭐야? 물어보면 기자들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없거든. 모르거든. 계속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이 정권, 이 사회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공정하지 못한 걸 어떻게 공정으로 돌려놓을 거냐? 뭘로 혁신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시험을 보자. 자, 뭐든지 시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거 측정을 할 수 있다.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다. 줄 세우기에 따라서 자르면 된다. 시험만이 공정이다. 1000번은 시험 봐야 사람이 된다. 머릿속에 시험밖에 없는 사람 같아요. 자기가 제기하는 모든 어떤 사회적 문제들, 현상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결국 시험 보자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야. 제가 억지를 쓰는 것 같습니까? 진짜입니다. 자기가 유튜브에다가 걸어놓은 요 썸네일들을 보십시오. 대선 후보 어떻게 뽑을까요? 2대2 토론 배틀로 뽑읍시다. 당 대변인, 당의 주요 당직자 어떻게 뽑느냐? 공개 시험을 보자. 토론도 붙여보자. 토론 되게 좋아해. 자, 그럼 국회의원 어떨까요? 국회의원도 시험 봐야지. 자격 시험을 도입하자. 제가 기가 차는 지점이 이런 대목이야. 뭐 막상 물어보면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어. 근데 그게 이 상징하는 가치가 뭐냐? 시험 봐서 뽑자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정치를 한다. 심지어 거대 정당의 대표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실제로는 말이죠, 공의, 대의, 정의, 이런 어떤 정치적 기본 가치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 뭔지를 모른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 애초에 그런 거 다 허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거가 다 입에 발린 소리 좋은 얘기, 위선 떨려고 민주당이 하는 얘기,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인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랑 상관없는 거라는 거야. 왜냐? 그런 얘기들 정의, 공의, 대의 이런 이 거대 담론들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해서 위선 떠는 그것들 시험 보면 나보다 성적 안 나오니까 하는 얘기다. 결국 성적을 넘어서 뭔가를 달라고 징징대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유튜브나 방송에 나가서 그동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들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경쟁,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줄 세우기다. 그러면 사회자들이 보통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일괄적인 줄 세우기를 하게 되면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느냐. 뭐라 그럽니까? 원래 세상은 그렇다. 경쟁을 하면 낙오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정하게 낙오되는 거 아니냐. 공정하게 낙오되는 거구나. 공정한 낙오구나. 그럼 내가 낙오되는 거는 사회적으로 타당한 거네. 나는 공정하게 낙오됐으니까 우리 사회에 뭘 요구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그 시스템 자체가 나한테 불리하게 설계되지는 않았는지, 이번에 나를 낙오시킨 그 시험 방식이 제대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이 기준을 만들고 설계하고 평가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거 따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나의 공정한 낙오를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상위 한 1에서 5%를 위한 리그가 있죠. 혹은 뭐 넓혀봐야 기껏해도 뭐 한 10% 20%를 위한 그 리그,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통할 그 시험의 공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문대에 진입하기 위한 입시,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 대기업 공채 시험. 그런데 그게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왜냐면 너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의 대다수 구성원들, 그 평범한 사람들, 80% 이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종다양한 직업들과 꿈, 이 사람들의 실제 삶, 생활, 그들의 고민, 이런 거는 몰라. 알 바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사회적으로 이 주목받는 중요한 경쟁이 아니잖아, 그런 거는. 그래서 입시에서 최종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게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일부에서 점수 1, 2점을 가리기 위한 설계 싸움이라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든 교육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의 고민? 대충 살아. 어차피 거기서 거기잖아. 니들 어차피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80%에 머물러 있는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불만 갖지 말고 그냥 살아야지. 이러는 정치가 지금 이준석의 정치의 지향점이다 이겁니다. 어디 나오기만 하면 막 능력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이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게 실제 사회생활 해본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는 애매한 어떤 능력이에요. 사회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능력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 일단 본인부터가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 능력을 측정한다 라면서 내놓은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대선 후보 2대2 토론 배틀을 뽑자. 대변인 토론 배틀, 정책 공모전 이런 거 해가지고 당직자 뽑자. 국회의원, 지자체장 다 자격시험 봐가지고 뽑자. 이게 뭐냐? 딱 자기 인생 경험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딱 자기 얘기야. 토론 배틀하고 누구 얘기야? 공모전하고 누구 얘기야? 시험 잘 보고. 이런 식의 시험 선발 과정에 적응해가면서 인간 이준석은 자기의 다음 단계로 나아왔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이런 게 능력이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살다 보면은 능력이라는 게 상황과 직군과 업종과 분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특정 생태계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정의되고 다르게 측정돼요. 게임이나 스포츠만 하더라도 룰이 조금 바뀌어도 그거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게 작동이 되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생활이라는 건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양태들, 그래서 복잡한 역량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이준석이 10년째 하겠다고 하는 그 정치라는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복잡한 체계란 말이죠. 온갖 사회 분야와 뭐 직권과 환경,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각각 대의하고 그거를 합쳐놓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요. 뭔가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변할 거면, 그걸로 끝날 거면 정치가 왜 있겠어? 뭘 모르는 사람들, 뭘 잘 못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대우 잘 받았는데 지금은 그만큼 잘 못 나가는 사람들, 지금은 대우를 잘 못 받는데 멀지 않은 미래에는 한국 사회를 책임질 수도 있는 사람들, 하여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대의하라고 민주주의 체제가 있는 거거든. 아니 무슨 말싸움 잘하는 순서대로 쫙 5천만 명 줄 세워가지고 1등부터 300등까지 뭐 배지 달아주나? 이게 공정입니까?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 어떤 헛소리가 튀어나가느냐? 이런 경우들, 블라인드에 올라온 이 글, 아니 나는 수능도 겁나 잘 보고 대학도 겁나 잘 가고 대학에서도 열심히 살고 학점도 잘 받고 인적성 시험도 잘 봐가지고 내가 위대한 삼성 SDA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말이야, 나는 아직 집을 못 샀는데, 아니 지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빵 뜬 BTS 같은 애들이 건물을 사? 집을 사? 이게 말이 되냐? 진짜 화나고 미칠 것 같다 하.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시험이 능력을 측정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착각들을 하는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애들이 냅두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우리 이 최고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경험을 해봤던 리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 이 최고가 이 방송활동 초기에 야심차게 참여했던 그 프로그램 TVN의 더 지니어스 기억하시죠? 사실 지금 이준석이 내세우고 있는 그 공정한 경쟁, 이걸 기준으로 내세우면 더 지니어스 같은 프로그램은 성립이 안 됩니다. 더 지니어스 같은 데 나오는 그 경쟁이라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냐? 시험을 가지고 표준화시킬 수가 없는 경쟁이란 말이야. 그거는 소위 말해서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이준석 최고가 맨날 얘기하는 정량적 평가가 어려워. 그런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받은 감동,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 그게 뭐냐 이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역전 드라마, 거기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번듯한 뭐 전문직 종사자들 있죠,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최고처럼 고학력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스펙이 딸린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룰 안에서 경쟁을 해. 오직 실력만 갖고 경쟁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 안에서 평범한 사람도 자기 나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 매력이거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시험 점수 같은 걸로 딱 규격화할 수 없는 어떤 그 다양한 재능과 능력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기 전까지는 홍진호라는 게임 하던 애가 하버드를 나온 이준석을 이길 수 있다, 더 똑똑하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드러나게 된 계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준석이 요즘 얘기하는 것들을 보세요. 뭐 대변인도 토론 배틀하자, 결국 점수 매기자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자격시험 보자, 점수 매기자는 거야. 이게 규격화시킬 수가 없는, 일률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다양한 삶의 현장을 반영해야 되는 게 정치인이고 그 대표가 국회의원인데, 그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규격을 정해가지고 시험으로 점수를 매기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국 정치판을 자기 같은 헛똑똑이 들로 채우겠다,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 간단히 말하면 뭐냐, 내가 홍진호한테 져서 이래저래서 탈락하는 굴욕을 맛보지 않는 그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게 선거를 해보니까 평범하게 노동을 하면서 사는 일반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으면 자꾸 지거든. 더 이상 내가 낙선하지 않는 세상, 에리트인 나 같은 사람이 잘 돼야 그게 공정한 세상인데 내가 자꾸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준석 선생님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그놈의 능력주의, 그놈의 공정 경쟁이라는 게 실체가 뭔지,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지금 짚어봤는데요. 그 외에도 너무 다양한 방송, 너무 많은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 무슨 뭐 한미정상회담 가가지고 44조 원을 퍼주고 왔다느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부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경제성장률을 높였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느니, 아니 그럼 일본은 뭐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짚을 수가 없어. 다만 정치인으로서 핵심적으로 지적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정치적 책임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떠들었다가 나중에 책임도 안 져. 슬그머니 말 바꿔. 코인 플로우 타려고 아무데나 뭐 갖다 붙였다가 나중에 입 싹 닫고. 헛소리를 할 때도 매체를 가려가면서 한다. 지상파 방송에 나가서 하는 얘기랑 종편에 나가서 하는 얘기랑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랑 페이스북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함량 미달의 행동이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잘 아실 강원도 차이나타운 사건입니다. 자, 요렇게 한창 그 강원도 홍천, 충천 이쪽에 뭐 차이나타운을 짓는다 막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을 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요런 걸 올렸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춘천과 홍천에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것을 옹호한다고 한다. 안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짚을게요. 이 조감도에 이게 차이나타운입니까? 골프장 아니야, 골프장. 이 중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가지고 집단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고 골프장, 호텔, 뭐 콘도, 쇼핑몰, 회의장 이런 거를 묶어가지고 관광지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그 사업, 민간 자본인 코오롱 글로벌에서 개발하려고 했었던 그 사업, 라비앱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처음 추진했던 거 2009년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 당시에 강원도지사가 김진선 한나라당 도지사였어요. 근데 그나마도 사드 사태 이후로 한한령 때려 맞아가지고 이거 사업이 엎어졌어. 이런 거 그때 자세하게 털어드렸었죠? 근데 정작 자기도 조금 찾아보니까 차이나타운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걸 어디 가가지고 차이나타운이라고 우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날짜 2주 지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쓸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문제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아니 차이나타운이 한중문화타운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름으로 돌아갔어. 이게 다르다는 걸 자기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야. 아니 정치인이 틀렸으면 사과를 하든지 고치든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쓰는 게시물에서 차이나타운 쏙 빼고 거기다 한중문화타운만 끼워 넣으면 그럼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 이거를 지적을 받았으면은 그 비판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든지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거기다 대고 방송 작가 타령이야. 이런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입니까?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고 싶다는 사람의 자세야? 아니 본인이 그렇게 뭐 혐중 뭐 차이나타운 이런 거 코인 장사를 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들러붙잖아. 민경욱 전 의원 중국인 취급을 받고 계시대 본인이. 야 이게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지들 하는 거야 진짜.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시피가 라이브에서 지적을 했던 페미니스트 아젠다 착착착 사건입니다.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쓰셨어요. 아니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성 가족부에서 가족 정책을 내놨는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정부 역시 페미니스트 아젠다 착착착 막 이러고 장사를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뭐냐, 내용을 정작 들여다보지를 않았어. 뭔 내용인지도 몰라. 근데 그 기사 나온 것들 그냥 슬쩍 봐가지고 제목 가지고 반페미니즘 정서 자극해가지고 장사하는데 딱 올라타셔가지고 바로 그냥 페이스북에다 그냥. 이건 뭐냐, 자기 주장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용을 모르고 쓴 거거든. 자, 이준석이 인용한 기사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저 사진 하단에 붙어있는 캡션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건강가족 기본계획,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페미니스트 아젠다 착착착입니까? 세부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실제 보도자료입니다. 미혼부 자녀들 그동안 출생신고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 굉장히 걸림돌이 많았던 거, 그거를 제거해주겠다는 거예요. 남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하는데 쉽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미혼 모 아닙니다. 미혼 부 정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뭐 애를 뭐 여자만 키웁니까? 그 다음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혜택, 이게 페미니스트 아젠다 착착착입니까? 또 다음 1인 가구를 위한 생애 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정책,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치매 노인을 챙기는 거라든지 건강이 안 좋은 가족을 챙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 지원을 늘려나가는 거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페미니스트 아젠다 착착착입니까? 치매 노인은 여자만 돌봅니까? 가족이 아플 때 챙기는 걸 여자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뭐 또 있느냐, 자녀를 돌보는 남성을 위한 지원 정책, 초보 아빠 앱, 커뮤니티, 남성 돌봄 사례자 공모 이런 거 한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가족 정책으로 넓혀 나가겠다. 사회적 역할과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정책 발표입니다. 이게 지금 페미니스트 아젠다 하나씩 착착착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발표된 정책의 내용이 뭔지 보도자료도 하나 제대로 안 챙겨본 거예요. 보도자료는커녕 기사만 꼼꼼히 읽어봐도, 제목만 보지 않고 기사만 읽어봐도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뭐냐, 애초에 그냥 인용해가지고 그냥 비꼬는 말 하나 붙여가지고 남초 커뮤니티에다가 장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딴 거 알바 아니거든. 기사를 왜 읽어? 기사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슈 될 때 한번 툭 찔러가지고 아 이거 코인 나오면 땡큐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정치적 책임 의식의 부재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든지 말든지 내가 공손하게 출연 메일을 보내는
방송 작가가 되든 가짜 뉴스를 후드려 패는 유튜버가 되든 상관없이 내용적으로 한번 따져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가고 싶으면 책임 의식을 좀 갖추시고 그 이상한 시험 우월 의식을 좀 공정 경쟁으로 착각하는 것도 고치시고 나 같은 사람이 잘 되는 세상 말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고민을 더 깊이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내가 님이 몸담고 있는 그 민정단계의 다른 정치인들한테는 아무 기대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그거 좋잖아. 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뜨겁게 인정한 그런 거. 그런 게 정치적 책임의식이거든. 박근혜 탄핵 문제 없다.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거를 그 안에서 더 많이 할 때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면 더 좋은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기대가 님한테는 제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준석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구독은 동지, 재벌은 팀플, 멤버십은 동료. 헬 예!